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지도체제 문제가 결국 법원의 손에 의해서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이준석이 오늘 오전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사건은 민사합의 51부 재판장은 황정수 부장판사입니다. 배정이 됐습니다. 다음 주쯤 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황정수 부장판사가 빠르면 다음 주 재판을 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언제 열 것이냐, 주호영이 어떤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당분간은 1, 2주 사이에는 이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비대위 구성이 잘못됐다, 이준석의 권리를 침해했다, 전 당대표의 권리를 복구해줘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투쟁에 매달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이 부분이 결정이 되고 나야 그 다음에 뭐 비대위를 언제까지 가져가느냐, 전당대회를 언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남게 됩니다. 지금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적 판단, 여기에 양측 모두가 매달려야 할 때다. 이준석은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의 정당성, 그 다음에 재판에 임하면서 자신이 주장하게 될 부분들,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준석과 만나겠다, 이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는 부분을 가능성을 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텐데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법원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완전히 적으로 돌린 것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이준석을 만나는 것, 이준석을 그래도 마지막까지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나 유승민이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나오는 이런 이제 역선택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주호영이 정치적으로 이준석과 대화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막을 이유도 없고 또 그게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법적 심판은 간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보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미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준석도 이제 이 부분으로 끝장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다른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재판 결과가 가장 중요한데 재판장에 대한,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참 묘한 일입니다.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후보 토론회를 열어야 하는데 방송기자클럽에서 후보 토론회를 주최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김동연, 국민의힘의 김은혜, 그 다음 강용석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를 제외를 했죠. 지지율 나오는 부분, 여론조사 지지율의 15%의 선을 그어서 김은혜와 김동연의 토론회만 열겠다, 방송기자클럽에서 그렇게 했는데 강용석이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당시에 자기를 빼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강용석이 이깁니다. 그래서 강용석이 그 다음부터는 포함이 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 그때 그 재판을 담당한 사람이 황정수 부장판사였습니다. 이번에는 강용석 때문에 제기된 이 이준석 문제, 이게 이제 흘러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 이것을 황정수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됐다. 황정수 부장판사는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소속해 있던 그 인권법,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서 코드 인사가 있었는데 그 한 멤버다, 뭐 인권법 출신이다, 이런 부분으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황정수 부장판사 손에 지금 국민의힘 앞으로 지도체제가 걸려있게 된 셈이 됐습니다.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재판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예상을 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을 통해서 전국위를 연다, 여기에도 약간의 하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국위를 여는데 최고위원회의의 결정뿐만이 아니더라도 전국위원 4분의 1의 요청이 있으면 또 전국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요건도 사후에 맞추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이준석 쪽에서는 계속 민주적인 절차를 어겼다. 자신은 전당대회에 의해서 뽑힌 당대표인데 이 자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미 정치적으로 사퇴 선언을 한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이런 결정을 했다. 지금 이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들 양측이 모두 나올 것이고 이준석은 아마 직접 나오지 않을까 재판정에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공방전이 벌어질 텐데 재판정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 일반적으로 정당에 대해서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비슷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요한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뒤집는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뒤집는 것은 굉장히 조심합니다.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정치적으로 헤쳐나갈 부분이다.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적정하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온 것이 그동안 법원의 태도였습니다. 이번에도 그게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준석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7, 80%는 그래도 법원이 정치의 영역을 존중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 이준석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다. 지금 이게 집권 여당의 전직 당대표가 자기 당을 향해서 지금 법적인 소송을 낸 상황, 이런 상황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이 지금 가처분 신청 결과 국민의힘 지금 비대위에서 이기게 된다면 지금 그대로 이제 비대위 체제가 그대로 흘러가면서 조기 전당대회의 목소리가 분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2, 3개월 안에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꾸리자라고 순조롭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로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내년 초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호영 위원장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년 초까지 이 뭐 국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긴 합니다. 정기국회가 열리게 되고 국정감사가 열리게 되는데 또 예산결산 심의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비대위 체제로 내년까지 끌고 갈 이유는 전혀 없다. 내년까지 끌고 가게 되면 당장 이준석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호영 위원장이 그런 주장,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장이라도 할 수 있지만 계속 그 주장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이준석이 이기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이준석이 이기게 된다면 주호영 비대위 체제는 또 무너지게 됩니다. 비대위로 가는 한 이건 지금 전직 당대표 이준석 대표는 해임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하고 이제는 이준석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 가처분 신청에 증인으로 자신을 불러주면 자신이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이 가처분 신청에서는 김성진 성상납과 증거인멸에 관해서는 뭐 서로 다투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 신청이 있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제 이준석이 6개월 뒤에 그러니까 1월 8일 이후에 당대표로 다시 복귀하는 것으로 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이준석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남아있다. 경찰의 기소, 이준석이 기소만 돼도 직무정지가 될 것이고 이준석을 구속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경찰 수사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 의해서 당원권이 정지된 상황에서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지금 당장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준석은 당장 당대표로 복귀하지도 못합니다. 이제 이준석이 앞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6개월 뒤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라는 것이 될 텐데 법원에서 그동안의 입장을 깨고 뒤집고 정치권에서 결정한 부분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어쨌든 가처분 신청 지금 앞으로 1, 2주일은 이제 이 법원에 의한 가처분 신청 이 결정에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향방이 모두 걸려 있다. 지금은 뭐 전당대회를 언제 하느냐 당권 도전을 누가 하느냐 큰 의미가 없다. 이 법원 결정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은 이제 다시
논의되고 다시 판이 짜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준석은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낮지만 이번 이 가처분 신청, 이 결정에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경찰 수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준석이 무모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